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능특강 국어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2강 황혼과 성애꽃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지금 보시면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커튼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소재인데요. 그것을 걷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이 황혼이라는 것은 안식과 평화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이 외로운 인간이 흰 갈매기들 같다고 했잖아요. 즉, 흰 갈매기들은 외로운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려는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자, 여기 보시면은 황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부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돈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혼아 하고 부른 것이 돈호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이 부드러운이라는 것은 황혼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이것을 보시면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입술을 맞춘다는 것은 애정이 있는 대상에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이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은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존재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라고 말하면서 이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면 보겠습니다. 저 12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외된 존재들을 나열한다고 나오는데요. 사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존재들이 더 나열이 돼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자, 이렇게 해서 소외된 존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렇게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들에게 내가 애정을 베풀게 해달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말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같은 시간적 배경이나 이 골방, 새롭게 인식하는 공간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황혼은 상징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가진 시고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황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골방, 이 도피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성애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여기서 새벽 시내버스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벽에 시내버스는 이제 일하러 가는 서민들이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란한 치장이라 하면 성애꽃을 비유한 것인데요. 자, 다음 줄 잠깐 읽어볼게요.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자, 엄동혹한, 이제 추운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대 상황일수록 이 성애꽃이 선연히 핀다는 건데요. 즉,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열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여기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이런 성의꽃,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행에서 10행까지의 내용은요, 성의꽃을 보고 서민들의 숨결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 이렇게 시적 화자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지금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대요. 지금 여기 전람회에 온 듯이라는 비유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의꽃, 이제 서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 서민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된 표현을 말하죠. 그래서 차가운 아름다움. 우리가 보통 시에서 이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속성인데 그 차가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 이 막막한 한숨도 성의꽃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자, 여기서도 정열의 숨결 역시 성의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막막한 한숨은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나타냈다면 여기서의 정열의 숨결은 서민들의 삶의 열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김과 숨결이 이 성의꽃을 피워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의꽃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이게 초췌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린 건데요. 이제 어떤 친구였느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즉 자신과 뜻을 같이 하였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실에 저항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같이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시이고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이제 그려낸 시입니다. 특징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자연물, 성의꽃이라는 자연물로 형상화했다는 것이고요. 담담한 어조로 암담한 사회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이 문제의 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이 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황혼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나의 화자는 성의꽃이 녹아내리는 모습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이제 2번 선지인데요. 이제 가의 화자가 황혼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성의꽃이 녹아내리는 모습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같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황혼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 1번 보시는 것처럼 가의 화자는 황혼을 통해서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토인들 등으로 나타나는 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입술을 보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맞는 선지이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황혼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깨닫고 나의 화자는 성의꽃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 가의 화자는 황혼을 통해 인간의 고독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요. 나의 화자는 성의꽃을 통해서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면서 현실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부조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소외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번, 나의 화자는 성의 꽃을 통해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나의 화자는 성의 꽃을 통해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발견했었죠. 그들의 삶을 정열의 숨결이라고 나타내면서 존경심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관련된 자료나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